자, 2차 부등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긴 내용을 다룰 거고요. 책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설명드리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사실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선생님 입장에서 절대로 대충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책에서 이런 서술을 했는지, 왜 앞으로 내가 2차 부등식 공부할 때 책에 나온 방식대로 따라오면서 문제풀이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과정을 얘기해주고 싶어. 그래서 좀 길게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겠지. 알겠지? 절대로 졸지 말고 잘 보자. 선생님이 오늘 1시간 넘게 떠들 건데 니네가 오늘 딱 마음에 품고 집에 가야 되는 최종 결론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2차 부등식 풀이의 대원칙이 뭐냐면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뭐 1차 부등식 앞에서 공부한 11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좀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2차 부등식 단어를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기는 하지만 대원칙은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어떤 선생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래프를 그래서 분석해야 되는데 일단 2차 부등식을 나중에 복습하거나 언젠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실 때 선생님들이 다 물어봐. 야, 니네 2차 부등식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야? 근데 애들이 대답을 못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좀 기억을 하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태를 구하게 돼 있대. 뭔 얘기인지 당연히 모르겠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전반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개념 자체가 사실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태가 단원 구성이 있었단 말이야. 니네 사실 어느 단원에서 뭐 공부했는지 기억도 잘 못하지만 니네가 지금 고등과정 좀 하지 않았어 이제 좀? 단원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선생님은 교육자니까 당연히 순서를 알고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잖아. 근데 니네가 선생님이 될 건 아니긴 하지만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싶다면 최소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어. 그렇긴 한데 단원 순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아. 왜? 그 단원 구성 자체가 수학적인 논리야. 그러면 아, 내가 이래가지고 앞단원에 이거 공부했고 그래가지고 뒷단원에서 이걸 써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문제풀이 할 때, 개념 복습할 때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니네 중학교 때도 그렇고 단원 순서에 대한 잘 모르잖아. 심지어 닮음 언제 공부했는지 이런 것도 기억 못하는 애들 수두룩하단 말이야. 2학년 때였나? 1학년 때였나? 막 그러잖아. 잘 헷갈린단 말이야. 중학교도 사실 필요해. 근데 고등학교는 머스트야. 무조건 알고 있어요. 알겠지? 자, 그거를 좀 인지를 시켜줄게.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간접 체험을 했다? 앞에 한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 2차 방정식 공부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였냐? 2차 함수였지? 2차 함수 했잖아. 내 단원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었어? 2차 함수 때 내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2차 함수 단원에서 2차 함수 문제인데 그래프 그래서 안 풀고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었던 거 기억 안 나니? 2차 방정식 때 썼던 여러 가지 도구들, 분해 공식, 판별식, 뭐 켈레돈의 성질, 근각의 수의 관계 등등등을 2차 함수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사용했지. 그 내용이 2차 함수에 나왔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 다음에 2차 함수를 공부한 이유는 중3 과정에서도 물론 2차 방정식이라는 함수가 나오지만 중학교 때 단원 구성보다 고등학교 때 단원 구성이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학교 때랑 질이 다르. 자, 그래서 2차 함수를 고등학교 때 이런 순서대로 공부한 궁극적인 이유는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아이디어를 써먹었었죠. 그럼 이 방정식으로 바꾼다는 건 2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 개념으로 바꿔서 풀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니네가 2차 방정식을 먼저 공부했던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자, 물론 부등식 앞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긴 했지만 그건 좀 건너뛰자. 내가 그 다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까? 오죽하면 복습지도 안 줬잖아. 그치? 자, 물론 까먹으면 안 돼. 자, 2차 부등식 앞에서 공부한 거 중에 2차 함수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부등식 하고 있는 거잖아요. 2차 부등식 앞에 공부한 게 또 아이고 미안하다. 순서를 제대로 안 썼네요. 자, 2차 함수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함수는 모름지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그래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럴 줄 알잖아요. 대략적인 건. 2차 함수 다음에 2차 부등식을 공부한 이유는 2차 함수 내용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단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잠깐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네 부등식 공부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단원 구성 또 모르죠? 당연히 모를 거야. 1차 부등식 공부하고 연립방정식 공부하고 1차 함수 공부했어. 얘네. 순서가 그랬어. 근데 순서가 안 맞는 거 알겠어? 부등식이 뒤에 나오잖아. 함수가 먼저 나오잖아. 2학년 때 어떻게 했어? 방정식, 부등식, 함수였단 말이야. 함수가 제일 마지막이었지. 근데 얘는 함수가 더 우선이야.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뭐냐면 중학교 때 함수 몰라도 부등식 당연히 풀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2차 부등식은 함수를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알겠죠? 단원 구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야. 자, 따라서 2차 부등식을 단순 계산으로 풀겠다는 게 아니라 부등식 문제인데 함수를 이용해서 접근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오늘의 최종 결론이야. 그래서 내가 빨간색 제목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그래프 그려서 푼다 라고 써놓은 거야. 함수는 뭐가 중요해? 그래프가 중요하다. 자, 그래가지고 단원 구성이 다음과 같이 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2차 부등식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2차니까 당연히 차수는 2차식 형태가 있어야 되겠지? 물론 이 녀석은 2차 부등식이니까 A는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부등식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형태를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한 거야.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내가 개념 설명하면서 언급을 할 텐데 이 녀석도 부등식이니까 해가 나타나긴 할 거란 말이죠. 1차 부등식처럼. 그때 부등식에 해를 나타내는 숫자가 뭔가 연관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방정식의 해와 똑같습니다. 자,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정리하자.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등식인데 어쨌든 그래프 그려서 풀려고 내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부등식 문제를 함수로 바꿔서 풀겠다라는 게 최고 중요한 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좀 뜯어서 말씀을 드리면 잘 들어, 알았니? 자, 잠깐 옛날 것 좀 떠들어 볼게요. 이거네요. 자, 그냥 막 만들어 볼게. y는 쓸 필요 없어 이거는. x의 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1 2차 함수죠? 맞죠?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으세요. 어떻게 풀었어? 고등학교 버전. 이미 힌트 줬잖아. 함수 문제를 어떻게 바꿔? 방정식으로 바꿨지? 자, 그럼 잘 들어라. 복수비지 이거는 x축을 10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y는 0이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와 얘의 관계를 뭐 교점이 생겨 안 생겨 뭐 하나야 두 개야 뭐 이런 거 모르는 거였단 말이야. 했을 때 y는 이 녀석하고 x축을 뜻하는 y는 0하고를 연립방정식처럼 풀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y에다가 0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x의 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1은 0이라고 방정식으로 바뀌었지? 자, 이 내용이었단 말이야. 자, 이 녀석이 자,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뭐랑 같다고 알고 있었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 내가 강조 엄청 많이 했었죠? 따라서 이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이 몇 개 존재해야 돼? 두 개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불렀었죠. 기억나야 돼.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건 판별식이었잖아. 그렇다 보니까 함수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도구를 뭘 썼어요? 판별식. 2차 방정식 때 공부했던 그 녀석을 썼단 말이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양수값 가져야 됐었잖아. 나봤죠? 물론 중학교된다. 앞에서 공부했을 땐 이런 식의 형태 문제는 안 나왔어. 근데 그냥 개념만 판단하자.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풀 때는 이거를 해석하면 답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럼 요지는 뭐예요?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노트 정리할 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방정식 문제를 마찬가지로 함수로 바꿔서 푸는 경우도 고등학교 때는 있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게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있다 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자, 뭐였냐면 이거 방정식이지. 이걸 함수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단순해.
좌변을 y는 이라고 써서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우변을 y는 뭐뭐뭐 0이라고 생각을 해서 y는 0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x축이라고 했잖아. 얘는 2차 함수잖아. 그래서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접근하는 아이디어도 있다라는 것까지 두 종류를 얘기했었어. 물론 2단원에서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를 주로 다뤘지만 반대로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노란색 밑줄 친 게 이 식이잖아, 결국에. 파란색 밑줄 친 게 이 식이잖아. 그래서 굳이 언급을 하면은 고등 과정에서는 요식과 요식이 된다. 위의 것과 아래 것에 언급되어 있는 관계는 수학적으로 동치 관계라고 부를 수도 있어. 의미가 똑같거든. 그게 2단원에서 했던 얘기란 말이야. 자, 알겠습니까? 좀 서론이 길었는데 내가 이걸 다시 떠든 이유가 있어, 오늘. 알겠죠, 윤소라? 졸면 안 된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결국엔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바꿔서 푸는 아이디어도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려서 접근하는 게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럼 이거 좀 부등식이 있죠?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좌변 따로 그 다음에 우변 따로. 자, y는 0은 아까 말한 대로 x축이잖아.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과의 자, 위치 관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큰 틀에서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2차 부등식이 보이면 x축하고 2차 함수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부등식으로 생각을 잘 안 하고 함수 문제로 바꾸고 있다. 써놨잖아. 부등식을 함수로 바꾸는 거. 함수죠? 함수죠? 맞지?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를 함수로 바꿔서 풀 거야. 자, 그럼 해볼게. 분류를 나눌게요. 자, 중간에 쉴 거니까 끊어서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x축하고 위치관계라고 해서 이거 우리 2차 함수 때는 했었는데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만 생각해보자.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 보면은 x축하고 아래로 블록하고 위치관계는 몇 종류가 있었냐면 세 종류가 있었다.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만 만날 때 이걸 접한다라고 불렀었고요. 안 만날 때도 있었어요. 기억나냐? 자, 그래서 위치관계가 총 세 종류야. 세 종류. 그래서 2차 부등식을 분석하는 아이디어도 3개밖에 없어. 자, 이걸 떠들 거야 오늘.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결과가 책에 표 하나로 나와 있어. 근데 그거 봐도 이해 못해. 그래서 내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자, 첫 번째,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2개일 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제 통해서 설명하는 게 니네가 이해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 이거 갖다 한번 얘기해볼게. 자, 2차 부등식이에요. 좌변이 2차식이니까 당연히 이건 2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풀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인데 자, 하나를 더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 첫 번째는 그냥 이걸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안 돼요, 선생님? 해도 돼요. 그거를 얘기할 거야. 나는 이걸 그냥 부등식 본연의 개념으로 한번 풀어볼래. 자, 부등식 개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숫자 개념으로 풀어보겠다라는 거야. 자, 뭐냐면 좌변 봐봐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죠? 잘 들으세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잘 봐. 우린 지식이 없어 지금. 힌트를 줬다. 숫자 개념으로 이걸 한번 풀어보자. 생각. x-1은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는 게 따라서 다양한 값이 나오겠지? 얘도 다양한 값이 나오겠죠? 그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가능성 중에서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를 곱했더니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두 숫자를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때겠죠? 당연히. 숫자 개념이라고 했잖아.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일 때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지금 쓴 거 잘 봐봐. x-1이 양수라는 얘기는 x가 1보다 큰 거 아니야? x-2가 0보다 자, 음수라는 얘기는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x가 2보다 작은 거지. 자, 생각해봐라.
지금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다. 첫 번째 괄호는 양수고 두 번째 괄호는 음수일 때만 전체가 0보다 작다라고 하셨어. 그러면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경우의 수 얘기했잖아. 동시에 발생하냐 따로 발생하냐 그 얘기하는 거야. 동시에 발생해 따로 발생해? 생각 한번 해볼래? 내가 방금 뭐라 했죠? 앞에 건 음수 2고 뒤에 건 앞에 건 양수 2고 뒤에 건 음수여야지만 전체가 음수여야 거잖아. 그럼 이거라는 게 한국어가 사건으로 따지면 무슨 얘기예요? 경우의 수 다 까먹었니? 어머 이거가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야 고배 법칙이야. 고배 법칙이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A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연이어서 그리고 B가 발생하면은 경우의 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고배 법칙이었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X가 1보다 크면서 2보다는 작아야지만 이 사건이 생기는 거야. 동시에 발생해야 되냐고.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뭐를 해야 되냐면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가지고 공통 범위 있어요 근데 1보다는 크면서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럼 공통 범위는 그냥 이거지. 맞니? 자 그럼 하나 찾은 거야. 자 두 번째 잘 봐라. 얘들아 이거 책에 안 나와. 하는 이유는 있어. 나중에 필요하거든. 알았지? 우리 라센 풀다 보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 가면 내가 이것도 떠들 거야. 알았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괄호 음수고 두 번째 괄호는 양수래. 그러면 x-1이 이번엔 음수죠. x-2가 이번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풀게 되면은 x가 1보다 작고 얘는 x가 2보다 크겠네.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두 녀석에 겹치는 것만 찾아. 야, 내가 합의 법칙은 뭐라고 했어? 한꺼번에 다 쓰는 거라고 했었지? 근데 고배 법칙은 겹치는 거 찾아. 겹치는 거. 자, 그러면 1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큰 거는 겹치는 게 있나 없나? 얘는 없죠? 맞지?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잖아. 겹치는 거 없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그럼 최종 답은 어떻게 쓸래?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말한 건 전체적으로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에 의한 답을 이렇게 하나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답은 어떻게 썼어? 야, 1번 사건하고 2번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나요? 얘는 따로 발생한다. 양수, 음수였던 사건이 다 갑자기 음수, 양수인 사건하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쓰냐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한꺼번에 쓰는 거야. 한꺼번에.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건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최종 답은 그냥 1부터 2까지입니다. 라고 쓰면 그냥 답이야. 자, 지금 쓴 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물론 개념 설명상 경우의 수적인 측면을 얘기하긴 했지만 수적 개념으로 접근했다. 양수, 음수일 때, 음수, 양수일 때 따로 나눠서 풀었는데 양수, 음수일 때만 해가 존재했고 밑에 사건은 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걸 범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답은 냈어요. 근데 잘 들어. 앞으로 이거를 푸는데 매번 이 과정을 해가지고 답을 내려니 당연히 좀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수학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 아! 이것을 우리 빨리 한번 답을 내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빨리 하는 거. 자, 순서가 있어요. 자, 이제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잘 봐라. 저 문제 갖다가 얘기해 줄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였지. 식이 0보다 작다였죠. 자, 이건 푸는 방식이니까 외워야 되는데. 근데 부등식인데 내가 아까 이미 힌트를 줬다. 자, 어디 갔어? 자, 방정식의 해가 부등식의 해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내가 써놨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등식인데 얘들아, 이거를 는 0이라고 바꿔서 방정식을 일단 풀어. 이거 풀면은 x가 1 또는 2거든. 내가 지금 방정식 언급한 건 이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린 답을 알고 있죠? 한번 구조를 만들어 봅시다. 1하고 2가 방정식의 해인데 여기 딱 써있지, 딱 써있지, 딱 써있지. 그러면 두 번째, 요거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알려준 건데 부등호 방향을 보세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지. 한국 기억리을, 디귿리을 등등등 중에서 이거랑 가장 유사한 한국 저 글자가 뭐가 있니? 니은. 좀 더 가까운 거 있지 않니? 이요. 시옷 닮지 않았니?
너무 어지야? 학교 선생님이 이랬어 나한테. 우리도 선생님도 그랬었는데 시옷하고 좀 비슷하거든. 미안해. 시옷하고 비슷한데 이게 외우기 편해서 그래. 오죽하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배웠던 걸 너네들한테 얘기해주겠다. 시옷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시옷 모양하고 비슷하면은 해를 구할 때 사이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값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하고 답을 쓰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해를 찾았는데 1하고 2를 찾았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2차 부등식의 해는 작은 숫자 1번, 큰 숫자 2에 정확하게 사이에 답이 있어 라고 쓰라고 외우게 돼 있어.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사이값 말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만.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유소라. 제일 먼저 하는 건 방정식의 해를 먼저 찾으시고요. 빨리 하는 거 얘기하는 거다. 방정식의 해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와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에 답이 있다. 라고 해서 사이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1과 2 사이에 껴있어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방정식의 해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살짝 응용해보자. 우리 부등식 보시면 등호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순서대로 볼래? 야, 이 부등호의 뜻은 니네 어떻게 읽었어? 작거나 같다 아니니? 맞지? 그럼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써줄게. 요거랑 요거 두 개 붙어있는 거지. 맞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근데 0보다 작은 건 이미 답을 냈다? 그럼 이것도 답을 내야 돼. 이거 답은 여기 써있잖아. 1 또는 2라네. 그러면 부등식의 해에 1 또는 2가 추가된 거야. 또는. 그럼 답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건 1하고 2가 범위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근데 1하고 2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등호 하나 다시 써주는 거야. 그럼 풀이 과정도 똑같아. 여기 다 등호 들어가. 다 등호 들어가.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답을 내면은 다 등호가 들어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등호 들어가면 답에도 등호 다 넣으면 돼. 자, 그럼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등호를 그대로 써주면 돼. 제일 중요한 건 시온 모양일 때는 1과 2 사이에 껴있어 라고 답을 빠르게 내시면 된다는 거야. 자, 알겠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러면 잘 들어라.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부등식 본연의 개념으로 푼 거고요. 중요한 얘기를 합시다.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설명한 걸 들어보면 왜 내가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처음이잖아.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좀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선생님이 중요한 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통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제가 그냥 니네 함수값은 알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1 대입한 f 값이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에다가 똑같이 1을 대입했더니 답이 3이 나왔어. 그럼 함수값은 누가 더 커요? g값이 더 크죠? 파란색이 더 크면 당연히 알지? 근데 함수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를 좌표 표면에다가 그림도 표현할 수 있어, 사실은. 좀 찍어볼게요. 자, F1이면 F1이 1이면 저건 1,1인 건 알죠? 윤소라. 그 다음에 G1, 2, 3이면 1,3인 거 알죠? 니네가 방금 뭐라 했어? 함수값 누가 더 크다? 파란색이 더 크다며. 그럼 그래프를 좌표 표면에다가 점을 찍었으면 질문, 이건 그래프일까요? 점도 그래프야, 여러분. 알겠어요? 얘들아, 그래프는 좌표 표면에다가 도형을 표현하는 건 다 그래프라고 불러. 그럼 점은 도형인가? 점 도형 맞아요. 1학년 때 니네들은 공부를 안 했잖아. 기본 도형 때 맨 처음에 뭐 공부했어? 점선 면 공부했잖아. 기본 도형에 점이 있다고. 도형이야, 도형.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야. 알겠지? 니네 이런 거 잘 안 해봤잖아. 자, 그럼 다시 그래프를 그렸어. 누가 더 크다고 알고 있죠? 파란색이 더 크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 얘가 더 크다며. 얘보다. 그러면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더 위에 찍혀있지. 단순하게 생각하자. 위에 찍혀있는 게 더 큰 거야. 아래 찍혀있는 게 더 작은 거야. 언더스탠드?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이번엔 F1 값을 계산했더니 2가 나왔고 G2 값을 계산했더니 똑같이 2가 나왔어. 그럼 둘은 함수 값이 어떻죠? 같죠? 이거는. 그럼 이것도 그래프에다가 표현만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F1이 2면은 1,2니까 여기겠네. G2가 2면은,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1이다. 잘못 썼네요. 자, G1이 2면은 1,2죠. 그럼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점의 위치가 어때요? 똑같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 값을 계산했더니 같은 값을 가지면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하면 어때? 만나. 똑같은 위치에 찍혔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만났다라고 했죠. 또는 교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자, 따라서 크기를 비교할 때 만났다는 얘기는 같은 값이다, 똑같다,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점이 더 위에 찍혀 있으면 더 큰 거야. 만났으면 어때? 같은 값인 거야.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 자,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그럼 이 감각을 이끌어가지고 지금 방금 설명하려고 했던 거를 얘기해 줄게. 잘 봐라. 이거 지울게. 자, 봐봐. 아까 내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부등식을 함수로 바꾸는 것도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변따로 우변따로 그림을 그리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y는 이라는 2차 함수 하나 그려.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x축을 그려. 자, x축은 쉽잖아. 짝대기 하나 그으면 되지. x축 파란색 그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을 그릴 건데 이 녀석 아까 해보셔서 알겠지만 인수분해를 하면은 x-를 x-2로 인수분해가 됐었어 아까. 근데 이 인수분해가 된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니네 지금 중3 거 2차 함수가 좀 많이 까먹어서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으실 텐데 2차 함수도 절편이 있었다. 절편은 뭔지 알죠? 자, 그 중에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x절편이었어요. 고등학교 거 2차 함수 할 때도 내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은 1,0하고 2,0이라는 x절편을 가져. 정확하게 좌표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x절편이 두 개야. 아래로 블록인 건 아니잖아. 그러면 x축하고 정확하게 어디서 만나? 1하고 2에서 만나는 아래로 블록의 구조를 노란색 그래프가 갖고 있는 거야. 첫날이나 천천히 하는 거야. 잘 봐라. 자, 그럼 그림은 그렸어. 그럼 선생님, 그림이야 그래다 치면 저걸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걸 왜 그려줬다고? 얘 때문이다. 잘 봐라. 위에 찍혀있는 게 아래 찍혀있는 것보다 더 큰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로 돌아오자. 내가 원하는 게 결국엔 부등식 찾는 거야. 찾는 거야. 좌변하고 우변을 보니까 좌변, 노란색이 우변, 파란색보다 작죠? 작죠?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위에 있는 게 크고 아래에 있는 게 작다 그랬지? 맞냐?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비교했는데 노란색이 더 작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딱 보고 접근하세요.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더 위에 그려져 있는, 다시 말하면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더 밑에 그려져 있을 때의 x값을 그래프를 보고 찾아보라는 거야. 누가 더 밑에 있어야 돼? 노란색이 더 밑에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라. 경계를 나눠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 1보다 작은 땅에서는 파란색이 밑에, 노란색이 위에 있지. 노란색이 어디 있어야 돼? 작아야 되니까 더 밑에 그려줘야 돼. 그럼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 2보다 큰 땅도 봐봐. 노란색이 더 위에, 파란색이 더 밑에 그려져야지. 맞니? 노란색이 어디 그려져야 된다고? 파란색보다 아래 그려져야 돼. 아래. 그럼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지. 근데 가운데 땅을 봐봐. 가운데 땅 보니까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노란색 밑에, 파란색보다 노란색 밑에,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밑에 그려져 있지. 그러면 부등식에서 말한 형태랑 어때요? 딱 맞죠?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그려져 있잖아. 자, 따라서 x의 범위로서 적절한 게 뭐냐면 1하고 2 사이에 있는 구역에서는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더 밑에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됐나요?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더 밑에 그려져야 돼. 자, 근데 여기 왜 등호를 안 썼을까?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만날 때라고 했고, 그때는 둘이 서로 같은 거잖아. 근데 문제로 봐봐.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같은 거는 지금 문제에서 요구를 했나요? 작은 것만 물어봤지 같다는 거 없죠.
그래가지고 답에는 만날 때, 다시 말하면 같을 때에는 제외한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우리 답을 내봐서 알겠지만 주황색일 때가 아까 어땠냐면 여기에 둥어 들어가 있으면 답에도 둥어를 쓰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그래프에서 똑같은 거야. 잘 봐봐. 둥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같다 아닙니까? 자, 그럼 같다라는 얘기는 노란색과 파란색이 같다야. 자, 내가 아까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만나는 거라 했지. 만나는 거라 했지. 그럼 생각.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날 때가 언제 만나고 있어? X값이 1일 때 여기 교점 딱 생겼죠. X값이 2일 때 교점 하나 딱 생겼죠. 교점이 무슨 의미라고? 만나는 거라고. 같다라는 거라고. 그러면 등호가 있으면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위에 X가 1일 때와 2일 때 다 들어가요. 알겠어? 그럼 결론. 등호가 있으면 답에도 등호 쓰면 끝이야. 알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 왜 되는지를 이 그림과 연결지어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교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같다, 만났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따라서 답에, 문제에서 등호가 있으면 답에도 등호를 같이 다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말을 좀 길게 하긴 했지만 아까 내가 숫자 개념을 통해서 쭉 풀어준 거에 비하면 그래프 하나로 푸는 게 훨씬 쉽다. 알았냐? 물론 그래프 그리는 거 힘들어하면 좀 어렵지. 근데 사실 얘들아 중학교 거 한번 했고 고등학교 거 2차 함수도 한번 했고 그 상황에서 이걸 또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절편 개념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야. 알겠어? 공부해야 돼 열심히. 알겠지?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보완하셔서 진도를 나가셔야지 그냥 내가 주구장창 막 떠들면 뭐하겠냐. 그래프 그리는 거 힘들어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죠? 그게 된다는 가정하에 접근하시게 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압도적으로 편해. 알겠죠? 그게 오늘 얘기하는 거의 최종 가치야.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한 거랑 부등호 방향이 좀 바뀌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할 건데, 자, 요거는 그냥 그래프를 통한 분석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함수를 통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했던 거 반복이야.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좌변하고 우변을 따로 그림을 그리겠다. 자, 나는 y는 것이기를 2차 함수를 노란색으로 그리고요. y는 0이라는 x축을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자, 그럼 그림을 그리게 되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y는 자 인수분해가 되면서 x-x-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아까시 x절편이 자 1,0하고 2,0이 x절편의 좌표라는 건 아까랑 똑같아. 자, 그래서 그림을 직접 그리게 되면 x축은 이렇게 직선 하나 긋고 아래로 볼록인데 x축하고 결국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끔 이렇게 그린 다음에 x절편 1하고 2 이렇게 아까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랑 부등호가 바뀌기 때문에 해석만 좀 제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이번엔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더 크죠?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큰 건 더 위에 그려질 때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위에 그려져 있을 때. 자, 따라서 아까처럼 그쪽 기준으로 딱 구분을 했을 때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질 때가 언제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보시면 아까는 이 가운데 땅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더 밑에 그려져 있으니까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 지금은. 근데 이 땅 보세요. 이 땅은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 확인됐죠.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 되는 거예요. 이쪽 땅도 보세요.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더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부등호 관계 노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만족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두 땅만 되는 거야 이번에. 아까랑 반대인 거 알겠어? 자, 그래서 답을 쓰게 되면은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x가 1보다 작은 땅이고요. 이 땅은 x가 2보다 큰 땅이야 라고 써주면 돼. 자,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라고 답을 쓰면은 그냥 부등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자, 아까 했었던 숫자 개념을 좀 생략을 했는데 이것도 좀 빨리 계산하는 거, 빨리 답 쓰는 거 한번 암기하고 넘어가자. 순서 똑같아. 첫 번째 내가 뭐부터 하라고 했었죠? 방정식의 해를 찾아. 자, 그럼 뭐를 풀겠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을 풀란 말이야. x는 아까 한자로 1 또는 2 나오는 거 이해됐지? 자, 근데 답을 보고 추정해보자. 두 번째 아까 내가 또 유치한 얘기 아까 뭐 했어요? 이게 시옷하고 비슷하니까 사이값이라고 외우자라고 했잖아. 지금은 부등호 방향이 어때?
반대로 돼 있지. 그럼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사이값이 아니라 부등호가 시옷이 뒤집어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이값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거야. 만약에 이게 이 모양이었으면 우리 아까 다 빨리 쓰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1과 2, 4, 2에 껴있어. 이렇게 빨리 쓰겠다고 아까 암기하자고 했었지? 그럼 이것과 반대를 쓰는 거야. 이것과 반대를 쓰는 거야. 그러면 반대가 이런 개념인데, 자, 이런 거예요. 얘는 x가 1보다 작다랑 x는 2보다, 아니, 미안. 1보다 크다랑 x는 2보다 작다 붙어 있는 거죠. 이거. 그럼 이것과 부등호를 반대로 뒤집는 거야. 자, 이거 좀 지우고 이렇게 하자. 요게 요 내용인데, 이거를 부등호를 뒤집어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부등호가, 이거 부등호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거 부등호 뒤집으면 이거 이렇게 되잖아. 이해되니? 근데 저기 봐봐. 저 파란색 쓴 답과 똑같은 거 알겠어? 알겠어요? 자, 앞으로 답을 빨리 낼 거야. 무조건 머릿속에 생각을 해. 처음 공부할 때만 그런 거야. 차이값 기준으로 답을 내. 근데 얘는 부등호가 시옷 반대 방향이죠. 그때는 부등호도 이렇게 써있는 거를 다 뒤집어놨어. 그러면 답수는 요령도 이렇게 하면 얘기해볼게. 얘들아, 사이값일 땐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껴있으라 그랬지. 그럼 사이값과 반대일 때는 선생님은 앞으로 이렇게 부를게. 1하고 2 보세요. 1하고 2 중엔 1이 더 작죠. 그 작은 녀석보다 x가 더 어때? 작죠. 그래서 부를 때 앞으로 작은 값보다는 작다라고 쓸 거야. 1보다 2가 크죠? 근데 그 큰 값보다는 x가 어때요? 더 크죠? 더 크죠? 그래서 큰 값보다는 크다라고. 시옷 모양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사이값. 작은 녀석과 큰 녀석 사이. 시옷 반대 방향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작은 녀석보다는 작고 큰 녀석보다는 크다. 답을 앞으로 이렇게 내겠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방정식의 해를 찾은 다음에 시옷 모양이야? 시옷 모양 반대야? 그거를 보고 빠르게 답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우시긴 하시는데 이것만 외우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빨리 계산하는 건 아까 말한 것과 지금 말한 것 두 개밖에 없어요. 시옷이야, 시옷 반대야 딱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 형태는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근데 이거 하나 오늘 외웠다라고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애석하게도 이것만 기억해.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랑 수업했던 애들 나중에 복습하면은 사이값은 또 기억하시더라고. 야! 2차 부등식 뭐 기억나? 사이값 쉬워. 그래프가 기억나야 돼. 알겠지? 니는 이렇게 된다 나 생각하면은 알았냐? 니네 나랑 수학상 끝날 때쯤 되면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사이값 쉬워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러면 간단한 연습 하나 한번 해보자. 암기는 해야 되니까. 자, 그냥 내가 막 만들어 볼게요. 풀어봅시다. 그림 안 그리고 해보자. 좌변이 인수분해가 돼. 이거 풍선자 예제야. 자, 그럼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해봐 보죠. 2하고 5죠. 시옷 모양이네. 시옷 모양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작은 녀석하고 큰 녀석 4, 2에 껴있다. 그 다음 이렇게 답 쓰면 돼. 알았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거 풀어보자. 좌변 인수분해 돼요. 맞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해를 찾아봐. 그럼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시옷 반대 방향이지. 시옷 반대 방향일 때 답을 어떻게 쓰기로 했어? 작은 녀석보다는 작고 큰 녀석보다는 크다. 이렇게 답을 내겠다는 외워야 되는 거야. 알았죠? 물론 둘 사이의 관계는 또는이다. 자,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겠다라는 이것만 연습하면 안 되는데. 자, 알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정말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해 찾는 걸 얘기한 거고 다른 형태를 얘기해 볼게. 지금까지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 드린 건 결국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 해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 케이스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좀 해봐야 돼. 또 안 만날 때도 얘기해 봐. 자, 한 점에서 만날 때 한번 얘기해 볼게. 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자, 요거 갖고 와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자, 순서대로 해보자. 쉬운 모양일 때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잘 봐. 쉬운 모양일 때. 자,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얘는 똑같이 아까처럼 숫자 개념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 부등식을 그냥 풉시다. 자, 부등식은 아까 말한 숫자 개념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좌변에 일단 보니까 인수분해가 이제 되긴 되죠? 그러면 x-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는 되네. 자, 잘 들어라.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선생님하고 개념 설명 다시 했을 때 부등식의 영역에서는 허수가 나온다고 했어? 안 나온다고 했다. 자, 따라서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실수 범위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허수는 부등식에선 안 쓴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숫자 개념이라고 했지? 그럼 실수에다가 2를 빼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것 정확하게 실수야. 숫자 개념? 실수를 제곱한 녀석과 0하고 대소 범위를 비교하고 있어요. 오케이? 실수를 제곱한 녀석은 크기가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지? 맞니?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0보다 작아지길 바란대. 크기 비교해보자. 그런 일 생길 수 있나요? 없죠. 아무리 작아도 0이야 얘는. 좌변. 근데 그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따라서 이 녀석은 해가 없다. 아까보다 풀이가 더 간단해. 계산 별로 안 길어. 됐니?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림이라고 하셨잖아. 자, 그럼 저 녀석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림 그리는 거는 고3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좌변 따로 그리고 우변 따로 그림을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볼 거야. 자, 그럼 좌변을 보시면 좌변은 x-2의 제곱이라는 이차함수 맞죠? 그 다음에 우변은 아까 말한 대로 x축이잖아. 자, 그럼 x축 그렸어. 근데 이번에 그림이 좀 다르지? 이미 제목에도 힌트가 있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자, 이 녀석 꼭지점에 잡혀 쳐지면 설마 꼭지점 찾는 거 까먹었냐? 괄호 안을 0 받는 숫자 2,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y좌표였죠? 그래서 2,0이 꼭지점에 잡혀있다. 2,0 여기쯤이라고 해볼게. 여기가 2야.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정확하게 꼭지점은 여기면서 아래로 볼록 스타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똑같이 아까처럼 그렸다. 그 다음에 대소관계 보세요.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프에서 작다는 얘기는 뭐라고 하셨어? 밑에 그려져야 되는 거라고 했다. 그림 봐봐.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그려지는 사건이 발생하냐? 만난 거 하나 있긴 하지만 대부분 파란색이 더 밑에 있고 노란색이 밑에 있는 거 없지. 그러니까 해가 없나. 그래프가 훨씬 쉬워. 그래프가 훨씬 쉽다. 밑에 그려지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4를 덧대볼게요. 아까처럼 만약에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일단 등호 썼다. 그러면 등호가 뜻하는 건 그래프에서 뭐였어? 만나도 된다라는 거였잖아. 만나요라는 거였잖아. 자,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면 답이 바뀌어. 대박. 아까는 밑에 그려진 무조건 밑에 그려진 거 찾아보라고 했는데 밑에 그려진 게 없었어. 그래서 해가 없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만나도 되로지.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는 건 있어요? 2에서 딱 한 번 만났죠. 나머지는 안 만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있을 때는 답이 x는 2라고 방정식처럼 답니다. 이거 왜 썼어? 만나도 된다고 해서 만났을 때 2 하나 딱이잖아. 오케이? 자, 다시 보자. 0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그려지던지 만날 때를 구해봐 라고 한 거야. 밑에 그려지는 거 없죠? 노란색이. 만나는 건 있나요? 2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x는 2만 써. 알겠죠? 그래프 그리면 괜찮잖아. 그래프 그리면 다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물론 부등식 숫자 개념으로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봐라. 아까 좌변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었는데 0보다 작던지 같을 때 찾아봐 라고 했어. 아까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작을 수는 없어요. 근데 0이 될 수는 있죠. 언제? 괄호 안에 있는 게 통째로 0이면 0의 제곱이 0이니까 그때는 0하고 똑같아질 때도 생기잖아요. 자, 그럼 괄호 안에 0이라는 얘기는 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x-2가
0일 때는 0의 제곱이니까 0과 똑같아지지. 따라서 그때는 x가 언제일 때? 2일 때는 답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동호가 들어가면은 답의 형태가 바뀌어. 처음이니까 좀 어려울 거야. 근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일단 오늘 꼭 하시고, 오케이? 이 과정 자체를 단순 암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부등호의 모양에 따라서 답을 외우시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정신 나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알겠어요? 그렇게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부등식의 개념을 써도 되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를 그때그때 찾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또 마찬가지로 바꿔볼게요. 뒤집었어. 얘는 그래프만 갖고 한번 얘기해보자. 포함해서 이제 한 6번 할 거거든. 다 빼. 전체 6번 한번 할 거거든. 다 하면은 일관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자, 그래프 그리는 건 어차피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리는 거라면서. 그쵸? 자, 그럼 그림 지겨우랑 똑같겠지. 부등호만 바뀌었잖아. 그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 그림 똑같으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였어요? 2,0이었어요. 자, 이번에 대소관계가 어떻죠?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지. 크다니까. 잘 보세요.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릴 때가 언제냐면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2보다 작은 땅이었을 때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다 위에 있어. 2보다 큰 땅이었을 때에도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다 위에 그려져 있어. 근데 안 될 때가 있지.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다는 얘기는 만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였다. 등호는 만난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파란색과 노란색이 만나는 점인 x가 2일 때는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노란색이 다 위에 그려져 있어. 그래서 얘는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x는 2 빼고 다 돼요가 답이야.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x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답을 쓰게 되겠어요. 왜 2를 뺐는지 이해해야 된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의 x값인 2는 제낀 거야. 그거 빼고 쓴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똑같아. 부등호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답이 어떻게 될 거야?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아까는 제꼈던 x는 2 제낄 필요 없지. 왜? 만나도 된다며.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그럼 해석하면 이런 거 아니야?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지든지 만날 때를 찾아봐야 다 위에 그려져 있잖아. 언제 빼고? x는 2 빼고. 근데 만나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유일하게 만날 때의 순간인 x는 2까지 답으로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제낄 만한 x값이 없어. 따라서 그냥 답이에요. 그냥 답이에요. 그래서 등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등호가 없을 때에는 이렇고 등호가 있을 때에는 모든 실수야. 이걸 암기한다고 이것들이. 외우지 마. 그림 그려. 알겠죠? 오늘의 최종 핵심 그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림 그리면 하나하나씩 다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점이 안 생길 때까지만 얘기하면 일단 기초적인 틀은 다 끝나요. 보세요. 자, 이번엔 x와 교점이 없어. 자, 이거 아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 먼저 해보자. 자, 이번엔 차이점이 있다. 아까까지 한 거는 좌변이 인수분해는 다 됐죠. 얘는 안 돼. 안 돼. 자, 근데 이렇게 할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셔서 알겠지만 좌변은 함수로 생각하게 되면 2차 함수 구조지.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 자, 얘들아 미리 한번 표현해보면 이거잖아. 그치? 그럼 좌변 그래프 그려야 돼. 얘네가 공부 잘 알겠지만 이렇게 생긴 건 2차 함수 일반형이라고 불렀어요.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의 그래프 그리기 편하죠. 이 정도는 알잖아. 자, 그래서 좌변을 표준형으로 바꿔. 자, 바꾸는 거 그냥 한다. 이거죠. 바꾸면. 자, 꼭지점의 좌표 얼마야? 1,1이지. 그래프는 좀 이따 얘기하고. 아, 똑같아. 이것도 부등식으로 들어볼게.
그냥 숫자 개념으로 마찬가지로 해보자. 자, 그럼 지금 표준형으로 바꾼 거를 그냥 좀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나오겠지? 자, 보시면은요. 좌변이 x-1의 제곱 플러스 1이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자, 숫자 개념이니까 말 그대로 숫자로 접근하는 거야. 근데 보시면은요. 여러분 x-1이 아까 말한 대로 실수였단 말이야. 그럼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나? 근데 그 녀석에다가 1까지 더했어. 그러면 좌변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다가 1을 더했잖아.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좌변은 1보다 크는 것 같은데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나요? 안 생기지. 아무리 작아도 1인 녀석인데 어떻게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이해됐어요? 숫자 개념으로 다 풀 수 있어. 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이라며. 자, 색깔 구분 해놨죠? 또 그려봅시다. 파란색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계속 x축이고, 그치? 우변은 꼭지점이 1,1인 아래로 볼을 그려주잖아. 그럼 1,1 대충 하나 찍어볼게. 자, 여기가 1,1이야. 맞죠? 1,1이야. 자, 그랬을 때 노란색은 아래로 볼로 그리는 거잖아. 자, 따라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림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또 느껴볼까요?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돼? 밑에 그려져야 되지. 밑에 그려지는 형태가 생겨요? 다 위에 그려져 있잖아.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싹 다 위에 그려져 있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는 거지. 밑에 그려지는 게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처럼 똑같이 해가 없다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림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그려져야 되는데 밑에 그려지는 케이스 발생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는 거 성립이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둥그런 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슨 얘기였어요? 노란색보다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밑에 그려지든지 만나는 것까지 허용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만나는 일조차 안 생기지. 안 만났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해가 없어.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해가 없다.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등호가 있을 때 뭐이고 등호가 없을 때 뭐이고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프 그때그때 그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거를요, 이제부터가 책에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너네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거기 책에 써있는 모든 표들을 이제 니네가 보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봅시다. 니네 책에 딱 요거부터 써있어. 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 기준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이해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네모 4번까지 얘기한 게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일 때, 하나일 때, 없을 때 세 가지 분류가 있었죠. 그거를 표현으로 정리할게. 자, x축하고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우리 2차 함수 공부했을 때에 따르면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일 때였어요.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거를 얘기를 할 거야. 자, x축하고 교점이 하나일 때는 중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었고 x축하고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는다라고 2차 함수 때 얘기했었어.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책의 표가 아마 하나만 나와 있을 텐데 선생님은 두 가지 버전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아까 예제 들어준 게 다 2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였지. 그래서 그림을 다 아래로 보러밖에 안 그렸잖아. 사실 2차 함수는 위로 볼록도 있죠. 그것까지 설명 다 할 거야. 자, 그럼 지금 그려지는 건
최고 차의 개수가 이거 양수일 때가 문제하면 어떻게 해보자.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방금 얘기했고요. 판별식이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난다는 거 얘기했었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 입장에서 봤을 때 부등호가 총 4종류밖에 없어. 잘 봐라. 2차식이에요. 자, 0보다 크다랑, 자, 똑같은 식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랑 작거나 같다. 이렇게 4종류를 한번 다 풀어보겠지. 정리할 거야. 자, 그럼 그래프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였어요? 아래로 볼록이 x축보다 위에 그려질 때야. 자, 물론 교점의 좌표는 알파, 베타라고 써보자. 여기는 알파고. 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아래로 볼록이 x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돼. 그럼 위에 그려지는 게 알파랑 베타 기준으로 쪼개면 위에 그려지는 건 x축보다 위에 그려졌지. x축보다 위에 그려졌지. 언제? 알파보다 작은 땅, 베타보다 큰 땅에서. 따라서 해가 어떻게 되냐면 x는 알파보다 작던지 베타보다 크다. 이게 아까 내가 우리 외우라고 했었던 작은 녀석보다는 작고 큰 녀석보다는 크다. 시옷 반대 방향인데 외우라고 했던 그 녀석이네. 맞죠?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 위에 그려져야 돼. 만나면 안 돼. 동호가 없기 때문에. 자, 따라서 얘는 x는 알파 빼고 다 되어였어. 만났을 때 x 값이 알파 빼고 다 되었어요. 얘는요? 아래로 볼록이 x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는데 싹 다 위에 그려져 있죠? 전부 다 위에 그려져 있죠? 따라서 제낄 만한 x 값이 없어. 따라서 얘는 답이 모든 실수. 미리 얘기하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필요할 때마다 그림 그려서 푸는 거다. 이 표는 정리 용도지 이거 암기해가 절대로 아니야. 근데 웃긴 게 진짜 이걸 외워. 난 못 외우겠던데 이거. 어떻게 참 다 외워서 표 2개 그려지면 또 다 외워. 여학생들. 외우는 거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어. 이게 외울 정신에 옛날 배웠던 거 복습을 해. 그게 나. 외우지 마. 제일 중요한 건 필요할 때마다 그래프 그리는 거고. 자, 아까 경험했으니까 좀 빨리 해도 되겠다. 부등호가 등호가 들어갔으면 답에도 등호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등호 써? 등호 쓰면 돼. 아까 했잖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아래로 볼록이 x축보다 위에 그려진던지 만나는 거가 된대. 만나는 거 허용했으니까 아까 제꼈던 알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얘도 모든 실수. 이 녀석도 아까 해봤어. 모든 실수야. 됐나? 자, 그러면 쉬운 모양이다 사이값이죠. 그래가지고 계산할 때 작은 알파와 큰 베타 사이에 x가 낑겨 있어. 이렇게 빨리 풀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로 볼록이 x축보다 밑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밑에 그려지는 사건이 발생해?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또 해가 없다. 얘도 밑에 그려지는 거 없죠? 아래로 볼록이 밑에 그려지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얘도 해가 없다. 자, 등호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사이값이었을 때에도 답에 등호가 추가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아래 그려진다든지 만나도 된대. 아래 그려지는 건 없지만 만날 때는 딱 한 번 있죠. x가 알파일 때. 자, 따라서 이때는 x가 알파일 때만 답이야 라고 아까 했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그려지든지 만나야 되는데 아래 그려지는 것도 없고요. 다 위에 그려져 있죠. 만나는 것조차 없죠. 안 만나죠. 그러니까 얘도 해가 없다. 이걸 뭐들 봐서 외워? 필요할 때마다 그려. 그리는 거 안 어렵잖아. 자, 됐죠? 그럼 지금 그린 게 초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얘기한 거다. 자, 근데 내가 예제 들어준 게 위로 볼록은 안 했거든? 그거는 그냥 표로 정리하고 넘어간다.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인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선생님이 처음 하는 건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해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니네가 주의해야 되는 걸 하나 느껴야 돼. 자, 이번엔 한꺼번에 그리죠. X축이야.
위로 블록은 똑같아. x축하고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세 개밖에 없어요. 물론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한 점에서 만나면 0이고 교점 존재하지 않는 0보다 작다. 저거랑 똑같지 뭐. 자,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2차 부등식 싹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정리해보자. 지금 하면서 느껴야 되는 건 그래프가 이거하고 중요하다라는 거다. 알겠냐? 잘 봐라. 위로 블록이죠 이번에. 잘 들으세요. 위로 블록이 x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크다니까. 잘 봐. 언제 위에 그려져? 경계를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랑 달라. 알파랑 베타 가운데 이 사이에 있는 땅에서만 위로 블록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위에 그려져 있지. 더 크지. 그래서 이때는 답이 뭐냐면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거든. 자, 여기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 선생님, 시온 모양이면 사이값이라면서요. 안 맞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확하게 짚어줄게. 얘들아. 사이값, 뭐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거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풀고 있는 2차 부등식은 최고 차의 계수가 음수죠. 음수는 양수하고 성향이 반대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시옷이었을 때 사이값이고 시옷 반대일 때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였잖아. 답 쓸 때. 근데 그게 최고 차의 계수가 음수가 되면 외웠던 그 공식을 반대로 써야 돼. 아, 그럼 또 외워야 돼요? 그러지 마.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내가 아까 외우라고 했었던 사이값 이랑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 공식은 언제 쓰면 되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 적극적으로 쓰세요. 그럼 선생님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푸나요? 자,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잘 봐라.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는 아까 해봤어. 근데 만약에 이거 어떻게 풀려? 최고차에서 음수죠. 어떻게 하냐면 음수면 양수로 바꿔. 왜? 그게 편하거든. 양수로 바꾸면 미래가 아까 풀었던 그 식이 만들어지지. 자, 물론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지. 이럴 때. 음수 곱했으니까 양변에 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푼다? 아까처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시옷 반대 방향이니까 방정식 풀면 1또는 2 나오죠? 맞나? 시옷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정리된 건 최고차에서 양수야. 그러니까 니네가 아까 외웠었던 사이값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써도 돼. 음수일 때 쓰지 마. 헷갈리니까.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외우는 건 양수일 때만 쓴다. 이걸 외워도 돼. 알겠지? 음수로 적혀 있으면 최고차항에서 음수면 반드시 뒤집어서 분석하셔야 돼. 알겠죠? 음수일 땐 양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니네가 외웠던 이거를 쓰세요.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암기사항이 아니야. 이해만 해. 자, 됐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블록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는데 자, 위에 그려지는 경우가 보여? 없지. 만나는 건 있지만 위에는 안 그려지지. 그럼 얘는 해가 없다가 돼요. 얘는요? 위에 그려지는 것도 없고 만나는 것도 없죠. 다 밑에 그려져 있죠. 얘도 해가 없어. 그런 사건은 없다라는 거야. 됐습니까요? 그 다음에 등호가 추가됐습니다. 그럼 아까 공부한 거랑 똑같아. 사이값 이딴 거 외우지 마라. 양수일 때만 쓰라. 그리고 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일 때만 쓰는 거야. 알겠냐? 자, 문제 등호가 있으면 답에도 등호 쓰는 건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풀어보자. 위에 그려지든지 만나는 것까지 허용한데요. 위에 그려지는 건 없지만 만나는 건 딱 하나 있죠. 언제? 알파일 때. x가 알파일 때. 그래서 얘는 x는 알파로 활용했어요. 얘는요? 만나는 것도 없고 위에 그려지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도 해가 없다. 계속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된다. 그래프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사이값 뭐가 중요해? 몰라도 돼. 그림 그리면 다 할 수 있어. 물론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양수일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쓰자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이 x축보다 밑에 그려져야 돼. 밑에. 그럼 이번에 위로 블록이 x축보다 밑에 그려지는 땅이 요 땅하고 요 땅이죠. 그래서 이때는 요 땅은 알파보다 작을 때, 요 땅은 베타보다
클 때 또 반대로 나타나. 시험 모양인데 서인값이 아니네?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양수일 때만 쓰라고. 음수야 지금 하고 있는 거. 저고창의 계수. 자, 그럼 얘 등호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 것도 없지? 등호 들어가면 돼. 자, 물론 이거 또는 써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불러. 미안. 위로 블록이 X축보다 밑에 그려져야 된대요. 대부분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만났죠? 알파일 때 만났으니까 저 만났을 때 빼고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요거 뺀 모든 실수라고 하면 돼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밑에 그려지던지 밑에 그려져야 되는 거지. 위로 블록이 X축보다 밑에 그려져야 되는데 싹 다 밑에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다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실수. 자, 등호 들어온 거 해봅시다. 보세요. 얘는 아까 다 퍼졌고. 위로 블록이 X보다 밑에 그려지던지 만나도 된대. 밑에 그려져 있는데 대부분. 심지어 만나는 것도 하나 딱 있네. 그럼 아까는 제끼었던 알파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만나는 거 허용했으니까. 얘는 다 되어지. 얘도 다 되어지. 전부 다 밑에 그려져 있잖아. 다 되어지. 예외적인 사항이 전혀 없죠. 자,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마 이것만 나와 있을 거야. 개념서에는 둘 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양한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암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씩 그려보면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그래프를 통해서 모든 걸 분석할 수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이 단원 문제 풀 때도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숫자 개념을 적용하는 건 몇 문제나 그렇게 할 거고 다 그림을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최종 결론 2차 부등식은 그림으로 다 푸는 거구나. 나중에 진도 나왔을 때도 얘네가 그대다 보고 해주셔야 된단 말이야. 자, 됐죠? 그럼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문제 풀다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 표를 애들이 보면서 풀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안 외워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하는 걸 통해서 좀 느끼고 다시 한번 넘어가자. 유형화된 것 중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2차 부등식이 있어. 그거를 좀 설명해 줄 거야.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 만난 이래로 가장 길게 하고 있다. 그치? 그럴 수밖에 없어, 어려워서. 알았어? 평면좌표 2시간이나? 1시간씩 나눠서 할 거야. 그래서 방학 특강이었으면 다 했겠죠. 방학 특강을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자, 제목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 항상 성립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해가 없을 때. 부등식 처음 공부하는 애들이 이 두 가지를 제일 헷갈려요. 근데 헷갈릴 게 전혀 없어. 왜 그러냐면 그림으로 다 풀 수 있거든.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거든. 자,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까 내가 표 2개 그려준 것 중에 뭐든 칠 수 있었죠? 그때를 물어봐. 해가 없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는 거지, 당연히. 아까 내가 표에다가 파란색, 빨간색 나눠서 써줬지? 요거 때문이야. 요거. 근데 아까 얘기했다. 애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표에 써있는 무수히 해가 모든 실수이다. 해가 없다를 표에 써있는 조건들을 보고 찾아서 풀어. 그럼 애들이 답은 내와. 문제는 그 이해하고 푼 게 아니잖아. 암기한 거잖아,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 보거나 복습할 때 손을 못 대. 선생님 표를 까먹었어요. 혼나, 그러면. 나는 표를 외우라고 한 적이 없거든. 알았나? 자, 그럼 아까 했던 걸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씨, 분필이 없어가지고. 분필은 어디 하지? 자, 봅시다. 방금 한 거. 자, 위치관계가 X축하고 2차 함수하고 위치관계는 총 6종류가 있어요.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있고 안 만날 때 세 가지잖아. 맞죠?
위로 블록일 때도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세 개잖아. 맞지? 그리고 아까 표 그려준 거잖아. 두 점에서 만날 때에는 판별식이 어땠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거죠. 한 점에서 만날 땐 중근이죠. 실근 한 개니까.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땐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잖아. 니네가 2차 부등식 공부할 때, 풀 때 원칙적인 풀이는 이 6개 그래프 중에 하나로 다 푸는 거야. 표를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정리해보자. AX1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자, 모든 경우에서 다 써놓을 거야. 이것도 이해하는 거야. 암기하지 마. 자, 이거 2차 부등식입니다. 자, 이 녀석이 첫 번째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 거야. 답이 조건을 따져봅시다.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그럼 생각. 그래프로 조건을 해.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몰라. 그냥 2차 함수.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X축. 그럼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해가 모든 실수가 될까를 따져보겠다는 거야. 자, 초점은 이렇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커야 돼. 그래프로 접근하면은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6개의 그림 중에 X축보다 항상 위에 그려져 있는 거 어디 있어? 등호가 없으니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나면 안 되죠? 만나면 안 되죠. 등호 없잖아.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만 그려져야 돼.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붕 떠 있잖아. 위에만 그려져 있잖아.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잖아. 그럼 이 그림을 뜻하는 의미는 가로를 보세요. 최고차항에서 양수이고 판별식은 0보다 작을 때야. 이게 답이야. 개념서도 그렇고 우리 라이트슨 유형서도 그렇고 네모박스에 결론만 나와 있어. 그럼 그걸 외워서 풀어. 암기가 아니야 얘들아. 니네가 암기하는 건 뭐 굳이 암기한다면 이거 그림 6개 뭐 근데 이게 암기거리 같아. 6개밖에 없잖아. 이건 중3 때부터 나오는 그림이거든 얘들아. 저거를 다 푸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이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일 때 풀면 끝이야 그냥.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합니다. 그림은 애들이 이해를 했어. 어떤 잔실수를 하냐면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지. 애들이 판단 미스하는 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큰 거네 해가지고 판별식을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바보처럼 쓰는 애들이 가끔 있다. 니네도 그럴걸 나중 가면?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 이거 실수 많이 해. 이거 조심해. 자꾸 크다라고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해가 없어야 돼. 그럼 그래프적인 면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위에 그려지면 안 되는 거지. 반대로 생각해야 돼. 해가 없다니까. 2차 함수가 파란색 X축보다 위에 그려지면 안 돼. 위에 그려지고 위에 다 그려졌죠? 안 돼. 얘는 튀어나왔잖아. 안 돼. 그리고 등호가 없잖아.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밖에 없어. X축보다 밑에 그려져 있잖아. 다시 말하면 위에 그려져 있는 사건이 여기 발생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 쓰는 거야. 자, 그럼 최고차항계수 음수, 판별식 음수. 이게 답이야. 알았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다 그래프지 지금? 다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부등호를 바꿔볼게요. 자, 등호를 넣었어 이번에는. 만나는 걸 허용한 거죠? 만나도 돼. 그럼 첫 번째,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지 만나도 되는 거잖아. 맞나? 일로 와보세요. 조금 위에 있던지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X축보다 밑에 그려지면 안 되겠네. 밑에 그려지죠? 제껴. 밑에 튀어나왔죠? 제껴. 얘는 돼야 안 돼? 아까는 안 됐지. 만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얘는 허용해야 안 해? 해. 그러니까 얘부터 되는 거래. 만나든지 위에 그려져 있잖아. 얘는 애초부터 위에만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좀 달라. 얘 또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최고차항계수 0보다 크죠? 판별식으로는 0보다 작아도 되고 0이어도 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쓰는 애들 되게 많다.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자, 해가 없어야 돼. 이거는.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운 적 없어.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이 얘기해. 이거 암기하지 마. 삐리리야 이렇게 욕한단 말이야. 그래도 외워. 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킨 거나 좀 하지. 선생님들이랑 요즘이랑 똑같더라고.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자, 이거 주황색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나도 안 해요. 그래서. 자, 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얘기야?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잘 보세요. 해가 없다니까. 위에 그려져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위에 그려지는 거 세 개 다 제껴야겠네. 밑으로 와봐. 만나는 거. 만나는 것도 허용하지 않지. 그러면 이거 만났으니까 안 돼. 얘도 만났으니까 안 돼. 얘는 되죠. 자,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 음수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요것만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자, 선생님 이거 하나 잘못 얘기했다. 미안하다. 잘 읽어봐라. 자, 미안. 다시 얘기할게.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지면 안 돼요죠? 위에 그려지면 안 돼요죠? 잘 읽어봐. 아까 이건 맞는데 위에 그려지지 않는 거 찾는 거였단 말이야. 얘 위에 그려지니까 안 되지. 얘는 만나긴 했지만 잘 들어. 위에는 안 그려졌잖아.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위에 안 튀어나왔잖아. 얘도 안 튀어나왔잖아.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되는 게 아니라 두 모두 돼요. 미안해. 이거 하나 잘못 얘기했어. 자,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자. 알겠죠? 위에 그려지면 안 되는 거지. 위에 안 그려졌으니까 문제 없지. 자, 됐죠? 자,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보세요. 자, 부등호를 바꿔볼게. 자, 한꺼번에 할까? 풀이 똑같아. 색깔 안 하고 이번에 그냥 해보죠. 얘들아, 지금 몇 번 해봤잖아. 이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성립하는 거.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무조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만 그려져야 되는 거지. 만나면 안 되겠네요. 등호 없으니까. 무조건 밑에만 그려지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딱 보인다. 그치? 자, 그래서 최고차항에서 뭐가 돼야 돼? 음수. 판별식도 음수식. 됐나? 자, 그럼 두 번째. 해가 없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그려지면 안 되는 거네. 안 돼. 그럼 밑에 안 그려져 있는 거 찾는 거야. 밑에 그려져 있죠? 제껴. 밑에 그려져 있네요? 제껴. 얘는 돼? 만나긴 했지만 밑에 그려져 있진 않지. 돼. 얘도 돼. 밑에 안 그려져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최고차의 수 이번에 뭐가 돼야 된다? 양수. 얘랑 얘 합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다 판단하고 있어요. 자, 이것까지 해봅시다. 자,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그려지던지 만나는 것까지 다 허용하는 거야. 그럼 항상 밑에 그려지든지 만나는 걸 찾아보래요. 일로 와보자. 밑에만 그려지든지 만나야 돼. 위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안 돼. 얘도 튀어나와 있어서 안 돼. 밑에 그려져 있던지 만나는 거 찾는 거야. 자, 싹 다 밑에 그려져 있죠? 만나는 것이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교점이 생겼지만 문제 없지. 그리고 얘도 싹 다 밑에 그려져 있으니까 다 되네. 자, 그러면 써보자. 어떻게 돼요? 최고차의 개수는 뭐 음수죠. 얘랑 얘 두 개 되는 거였잖아. 자, 그러니까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그려지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돼. 오케이? 밑에 그려지는 거 안 되니까 안 되고. 교점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밑에 튀어나왔잖아. 안 돼. 교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잖아. 교점 생기면 안 돼. 그럼 얘밖에 없어. 자,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고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결론 내립시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면 그래프만 보고 풀고 있죠? 그게 니네가 고3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최고 내용이야.
알겠지? 모든 2차 부등식은 뭐 갖고 판단하겠다?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겠다. 앞으로 문제 풀 때 선생님은 다 그림으로 풀어줄 거예요.